재고자산 원가 흐름과 매출 인식인데, 기본적으로 그 감사를 하다 보면 재고자산이 제일 중요해요. 재고자산에 이제 입고와 출고가 있는데, 출고하고 매출하고 같이 연결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게 재고자산 수불부가 중요합니다. 일단 핵심 개념은 수불부이죠. 수불부는 재고의 물리적 이동, 입고와 출고인데 여기에 원가계산까지 같이 들어가죠. 그래서 원가계산이 어렵죠. 입출고를 기록하고 매출은 IFRS 15의 통제 이전 시점에 인식되는데, 일단 출고하고 매출은 같이 흐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시점과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항상 일치하지는 않은데, 그럴 때 이제 회계처리를 잘해야 되겠죠. 일단 수익 비용 대응이에요. 같은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 매출하고 매출원가가 대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끊으면 매출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만약에 물건이 인도가 안 됐으면 세금에다 끄는 거에 대해서는 매출이 아니죠. 선수금이죠. 그래서 제조원가에서 제품으로 가서 그다음 매출원가로 연결되는 거, 이것이 발생주의 회계의 핵심이죠. 그래서 원가 계산이 들어가서 손익계산 기타 제품으로 가서 수불이 작성돼서 매출 원가로 가는 거. 그래서 원가 요소는 원재료에서 WIP, Work in Process죠. 이 제공품으로 가서 반제품, 제품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원가에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가 있겠죠. 이 제품 원가를 구성하죠. 간접비 배부가 중요해요. 제조간접비가 있는데 그냥 노무비, 제조간접비 있죠. 노무비는 직접 대응하죠. 재료비 같은 경우. 일단 제조간접비를 뭐 어떤 경우에 원가 동일을 기계 시간으로 보면 기계 시간으로 배부하거나, 일단 가속 가대 배부, 기중에는 이렇게 배부했다가 마지막에 조정하는 거죠. 일단 뭐 활동 기준 원가로 해서 보조 부분을 상호 배분하는 방법도 있어요. 제공품은 자산이지만 선수금은 고객에게서 먼저 받은 거예요. 계약 부채에 해당되죠. 진행 기준 계약에서는 일단은 뭐 선수금의 계정이 없죠. 계약 자산, 계약 부채 전부로 순환이 되기 때문에, 일단 재고 자산 수불과 매출의 차이인데, 일단 재고 자산은 수량과 단가, 일단 수량이 움직임이 나와야 돼요. 기초 수량, 입고 출고, 기말. 상품의 경우는 쉬운데 제품의 경우는 원재료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죠. 그래서 수량과 단가, 금액을, 입고 출고 현재가를 지속기록법으로 실제 시속으로 작성하다가, 이동평표로 작성하다가 기말에 재고 실사를 하는 거죠. 재고의 물리적 이동을 추적하는 거죠. IFRS 15에서 통제 이전은 이제 그 인도 검수 완료, 인도 기준이 있죠. 유언과 부상이 실질 이전 등 계약성 성과 이행 조건이 이때 수익을 인식한다 있죠. 시점 차이가 뭐냐? 이제 9월 30일에 출고가 됐어요. 수불은 출고가 됐겠죠. 10월 2일에 고객이 검수할 때 통제 이전이 된다. 이때가 매출이기 때문에 수불부에는 출고가 됐고 매출은 10월에 인수하기 때문에 이건 타차 보관 재고로 해서 우리 쪽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위탁 판매나 컨사인트먼트나 빌앤 홀드, 인도 조건, FOB shipping, 데스티네이션 따라 수익 인식 시점, 출고 시점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상 샘플, 사용용 폐기 AS 교환, 매출 없는 출고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게 매출이 아니고, 출고에는 출고로 기록되지만 이게 타치 보관 재고로 해야 돼요. 수익 조정이지만 출고는 실제 입고 출고가 있어야 되고, 자, 수익 비용 대응은 회계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회계 기본 중 수익 비용 대응 있죠. 동일한 거래에 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직접 원가가 매출 원가고 간접 원가가 판감이겠죠. 이게 대응이 돼야 돼요. 자, 제조 원가 발생, 제로비 노비 제조 간접비인데 완성할 때 제공품에서 제품으로 가죠. 이 제공품의 개념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판매 통제 이전 시점에 매출 인식이 동시에 제품에서 매출 원가로 가는 거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제로비 노비 제조 간접비, 제품 제조 원가는 기초 제공품에다가 단기 제공가를 더하고 기반 제공품이죠.
이 제공품 구하는 게 좀 어렵죠. 그 다음에 매출원가는 기초제품의 단기제품 제조원가의 기반제품인데 이 손익계산 항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 건데 그렇게 숫자로 표시하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계산을 해야 되고 원가 배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 거죠. 원재료는 아직 가공 전이죠. 그 창고에 보관되겠죠. 철판, 칩, 약품 등. 제공품은 일단은 완성되기 전 품이죠. 공정별로 직접 재료, 직접 재료가 안 잡히고 반제품은 특정 공정 완성되었으나 최종 제품이 아닌 상태죠. 그 다음에 모든 공정이 완성된 거죠. 피니스 굿이죠. 보통 계속 기록을 하죠. 이동 편급처럼. 그 다음에 이 간접비 및 내부가 중요하죠. 제조 간접비 발생했는데 직접 대응할 수 있는 건 직접 대응하고 보조 부분 같은 경우는 또 안분을 해야죠. 그래서 이게 원가 계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제조 간접 배부가 중요합니다. 제조 간접 배부는 합리적 배부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예정 배부를 할 수 있어요. 예상 제조 간접비를 예상 배부 기준으로 나눠서 기계 시간이라 어떤 서비 투자가 많은 기업, 그다음에 너무 노동이 많은 기업, 작업이 공분이 되는 거, 공정수 이런 식으로 예상 배부를 해서 예정 원가를 배부하고 실제 원가도 예정 배부율과 실제 배부 기준을 해서 이 차이를 경미한 경우는 매출 원가를 하고 중대한 경우는 제품, 제공품 매출 원가 비례하겠죠. 그래서 보조 부분이 보조 부분 있죠. 는 이 보조 원가 배부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이 제공품은 현재 제품이 만들어진 전 단계이기 때문에 재료비는 직접 대응이 되겠죠. 거기에 노무비도 대응이 되겠고 제조간접비를 어떻게 배부했는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노무비하고 제조간접비를 어떤 경우는 경비로 봐가지고 재료비 투입비로 해서 그걸 안 분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고객으로 선수에 수취한 현금이죠. 선수금은 현금 수취 시 그다음에 계약부채 매출이죠. 진행 기준의 경우는 그 우리 프로젝트성이고 그다음에 시행사 경우에 선분야 경우에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정하죠. 그 선부장이 오면 계약금 이렇게 먼저 받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선수금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진행에 따라서 선수금을 매출로 인식을 하면 되죠. 계약 부채를 매출로 인식을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원가 계산인데 제로비, 노무비, 제조간접비요. 2천인데 기초제품하고 기말제품이 나오면 당기제품 제조원가가 나오고 기초제품과 기말제품을 빼면 제품 매출원가가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 기초제공품, 기말제공품, 기초제품, 기말제품을 구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지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제공품 구하는 거하고 기말제품 구하는 거하고 이거는 가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재료 같은 경우는 기말 원재료는 쉽겠죠. 제공품은 노무비하고 제조간접비, 기말 제품도 노무비하고 제조간접비 배부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수불부하고 매출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랬죠. 통제 이전된 부분이 언제냐. 물리적으로는 이동했는데 통제는 이전이 안 됐기 때문에 검수가 완료돼야 우리가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때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 인식이 아니죠. 내부 통제 리스크는 이제 수불부하고 매출을 대수하는 거죠. 출하의 인도의 접수율 인식의 매칭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샘플 폐기, 자가 소비 같은 경우는 승인 코드로 해서 매출이 아니다는 거. 간접비 예정 배부일이죠. 분기 반기별로 예정 배부를 재평가하고, 반제품 같은 경우는 BOM하고 공정 경로 일치 여부죠. 반제품이 외부에서 OEM으로 반제품을 사가지고 포장을 해서 하는 경우 반제품이 많아요. 추가 공정이 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제공품 경우는 컷오프를 해서 언제까지 해서 마감을 하냐. 10월 30일이 중요하겠죠. 계약 부채는 우리가 일반 분양할 때 계약금을 먼저 받을 수 있잖아요. 30%. 그럴 경우에 어떻게 수익을 인식할지. 일단 분기에 보면 재료가 투입이 됐어요. 그다음에 간접비를 배분하죠. 그 제품이 완성되고. 이 간접비 배부가 중요하죠. 배부하고 예정이고 실제가 있으면 실제가 더 적다. 많이 배부됐다 그러면 매출원가를 까는 거죠. 매출원가를 가감하는 거죠. 차감하는 거죠. 이게 어려워요. 그다음에 판매 선수금은 이제 물건이 판매될 때 더 받으면 선수금이겠죠. 이 중에 이제 진행률로 매출을 인식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니면 아예 계약금 중도금으로 받은 거는 현금 선수금이 되겠죠. 계약 부채를 까고 나중에 이행할 때 선수금을 없애고 매출로 가는 거죠. 가수가대법에 따라서 원가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IFRS 1002에 재고자산이 있어요. 재고자산이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어렵죠. 그리고 순실현 가치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그 평가 손실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퍼펙처처럼 계속 기록하고 실제 제고하는 거죠. 자, 고객과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통제 이전 기준의 수익 인식인데 진행 기준 인식이 있고 계약 자산, 계약 부채 정의죠. 자, 일반회계 원칙인데 그 동일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 비용 기간 대응인데 실현주의와 발생주의 좋아하죠. 자, 재고자산 평가는 순실현까지 낮은 금액으로 하죠. 자, 수익 인식의 5단계인데 일단 계약을 식별하고 수행 의무가 있는지 식별하고 거래 가격 그 머니를 측정하죠. 거래 가격을 배분하고 수익 인식을 체계적으로 적용하죠. 재고 실사, 원가 계산 검증, 수익 인식 정책 일관성 유지하고 업종 BOM이 있으면 좋죠. 우리가 원재료나 제공품, 제품 계산할 때 회사에 BOM이 있으면 이 원가 추정이 쉬워요. 배분 기준 설계하고 템플릿이고 엑셀로 계산하거나 보통 ERP로 하면 좋겠죠. 그 얼마 WRP 이걸로. 그래서 오늘은 그 원가 계산인데 그 재고 수불부하고 매출 원가 그다음에 매출로 가는 흐름 일치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데 이 수불에서 기말 원재료 쉬운데 기말 제품 구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직접 재료가 넣으면 대응하지만 제조간접비 중에 직접 대응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뭐 간접 넣으기도 대응이 안 되는 거를 어떻게 제공품하고 제품에 뿌려줄지가 중요합니다. 제공품하고 장기제품 제조원가 있잖아요. 그 제공품하고 제품에 뿌려줘야 되죠. 그리고 팔린 거는 매출원가로 가겠죠. 그래서 이게 원가 계산이 어려운데 이 부분을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